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짝꿍의 부모님을 만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 짝이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볼래? 하는 경우, 아니면 그쪽 부모님이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마르의 삶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저랑 생각이 너무 달라서. 만약 제 친한 동생이나 아니면 아끼는 사람이 이걸 저에게 물어봤다면, 아니면 언니, 누나,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그쪽 부모님 한번 기회 될 때 만나봐. 왜냐?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에 대해서, 내 짝꿍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첫째,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내 짝꿍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함께할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뭐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예측하는 그것 이상이에요.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하시는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 그 사소한 하나하나에 모든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뭐 목련아라는 성인이기도 하지만 목련아 부모님의 결과물이자 결합체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짝꿍, 내가 함께할 사람도 그 짝꿍 부모님의 양육 방식, 성격, 행동의 결과물이자 결합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육아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연구로도 꾸준히 나왔던 거예요. 좋은 부모님, 안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불안하고 기복이 심하고 감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 아무 동의 없이 안정적이기만 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바람피는 성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난 내 짝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바람핀 거야, 이게 아니었고,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의 그런 바람피는 행동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로도 나왔어요. 부모님의 불안정한 양육 방식이 아이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불안함을 느꼈던 이 아이는 커서 성인이 돼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불안을 느끼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몰래, 그리고 여기서도 불안정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라는 존재는 개인의 삶 전체, 평생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짝꿍의 부모님을 만나고 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 행동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내 짝꿍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사람과 앞으로 함께해도 좋을지 그것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연애, 결혼은 뭐 서로 알콩달콩하게 사랑하고 즐기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부분도 평생을 걸쳐 계속됩니다. 특히 결혼은 더더욱요. 우리 둘 사이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아무튼 갈등과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내 짝꿍의 부모님이 현명하셔서 갈등이 아예 없는 집이면 정말 최고고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근데 그렇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만약에 부모님이 무리한 부탁을 하셨거나 아니면 요구를 하셔. 그럴 때 이 사람이 중간에서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가는지 문제를 해결하는지 지켜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마마보이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나를 더 곤란하게 빠뜨리는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 아니면 현명하게 갈등을 풀어가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인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 결혼할 거 아니면 절대 부모님 만나지 말라는 영상이나 글, 이것들은 대부분 여자를 대변하는 쪽이고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시월드를 경험하게 된다, 왜 굳이 그 지옥을 연애 때부터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댓글을 다시죠. 맞아 안 만나는 게 최고야. 내가 20대 초반에 뭣도 모르고 만났는데 그쪽에서 나를 종부리듯이 부리더라. 명절 때마다 연락하라고 하고 나를 초대해서는 음식도 만들라고 하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시키더라.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런 댓글을 남겼을까요? 본인이 부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연애 시절 때 짝꿍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분들이 경험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걸 경험하지 않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계속 결혼할 때까지 연애를 했다고 해봐요.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했어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이분들이 말하는 그 지옥의 시월들을 3, 40년 동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3, 40년을 위해서라도 꼭 그쪽 부모님을 미리 만나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물론 내가 이 사람이랑 짧게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지만 뭐 인연이 계속 가고 콩깍지가 깊이 씌어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직전에 부모님을 만나는 건 전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알고 봤더니 부모님들이 정말로 나쁜 분들이면 어떡해요. 그럼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처럼 내가 연애를 할 때 짝꿍의 부모님을 만나봤는데 정말 못된 분들이셨어. 내가 도저히 견딜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분들이셨어. 그래서 헤어졌어. 뭐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면 미리 알았으니까. 이 집의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미리 알았으니까.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고 기회가 돼서 부모님도 만나보고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가족상, 내가 원하는 시부모님 상이 그려지게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잡고 하잖아요. 뭐 짝을 찾을 때도 나는 이런 짝을 만나고 싶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뭐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가족 구성원의 상 아니면 시부모님의 상도 한번 그려보세요. 뭐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고 카더라 통신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사람에 대한 공부, 뭐 심리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기회가 될 때 만나서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도 이렇게 뭐 짝꿍의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것에 대해 부담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뭐 기회 되면 만나는 거지 하고 만났었죠. 그렇게 제 지금의 짝 부모님도 연애했을 때 만났었고요. 근데 제가 제 짝꿍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랄까? 존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짝꿍의 부모님이에요. 제 짝꿍이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감정 기복이 없어요. 연애했을 때부터 알았죠? 근데 뭐 연애할 때는 각자의 집에서 살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처럼 오래 만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내 안 좋은 부분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연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안정적이네, 뭐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네 생각은 했었죠. 근데 이렇게 짝꿍의 부모님을 만나다 보니까 왜 이 친구가 안정적인지 감정 기복이 없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짝꿍이 왜 그러냐? 바로 부모님이 안정적이고 감정 기복이 없는 분들이시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어머님이 감정 기복이 아예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감정 기복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막 자신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분들,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면 팍 내려가서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울고 하다가 팍 좋아져서 막 하고 팍 내려가고 팍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런 분이 아예 아니셨어요. 아버님도 아니셨어요. 뭐 아버님은 어머님에 비해서 살짝 예민하신데 예민한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내 짝꿍이 지금 당장 나랑 연애할 때만 안정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일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연애할 때 제 짝꿍이 만나서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먼저 음식을 올려놔 줬어요. 먼저 먹으라고. 이건 되게 스윗한 부분이잖아요. 되게 배려심 있다. 어떻게 이렇게 먹을 걸 매번 올려주지? 나 먼저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나한테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이 부모님을 만나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세요. 아버지가 항상 본인 먹기 전에 어머님 그릇에 음식 올려주시고 어머님 뭐 먹고 있으면 반찬 올려주시고 이렇게 항상 하시던 분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짝꿍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배우면서 큰 거예요. 20몇 년을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걸 저한테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한 아이는 부모의 성격, 행동, 양육 방식의 결합체이자 결과물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사소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 한 두세 번인가? 아니야, 더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 생각했던 게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 집에 꼭 시집을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짝꿍이랑 롱디
이 친구는 스웨덴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힘든 상황이 있고 이 친구랑 살짝 다퉜을 때도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난 그 집의 며느리가 돼야 된다. 이 부모님이야말로 내가 정말 원하던 시부모님 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냐? 더 좋아요. 저는 예전에 그 남희석 부인이, 개그맨 남희석이라고 아시죠? 그 부인이 TV에 나와서 자기는 시부모님이 너무 좋다고, 남편이랑 싸울 때도 시부모님 집에 가고 심심할 때도 시부모님 집에 가고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사실 저 사람이 뻥을 치나? 아니면 저렇게 정말 시부모님이 어디 있을까? 했었는데 그런 시부모님을 만났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항상 안정적이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 기복이 없으시고 그냥 항상 긍정적이시고 즐거우시고 농담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그 작은 눈치 하나 주지 않으려고 항상 너나 가서 자라고 방에 가서 쉬라고 하시고 정말 잘 때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음식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니까 항상 갈 때마다 음식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막 설거지를 하면 하지 말라고, 내가 설거지 하겠다고 항상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하셔요. 제가 밥 먹고 있으면 어디서 막 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보면 어머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몰래 하고 계세요. 제 짐을 좀 덜어주시려고. 알겠어, 내가 이것만 할게, 내가 이 설거지만 할게, 나머진 너가 해, 막 이런 식으로 항상 하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고, 남희석 부인처럼 뭐 심심하거나 배고프거나 아니면 남편 짜증날 때 생각나는 분들이 바로 남편의 부모님, 시부모님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얻을 수 있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찾았냐? 어떻게 찾았냐면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짝꿍이 생기고 우리 부모님 만나볼래? 하면 만났기 때문에, 내 좋은 시부모님 상을 그려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말을 쭉 정리해보면, 외국의 몇몇 나라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이 우리로부터 빠져나가서 한 가족을 만든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가족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그 짝꿍의 부모님을 만나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 짝꿍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만나보라고 권해드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저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알았죠?